유리창 몇 장 부순 건 내란 폭동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헌재에서 헌법재판관이 뭐라 물어봤습니까? 아니 질서 유지라면서 유리창을 왜 깼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유리창을 깬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유리창을 깼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진술입니다. 4일날 새벽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과 함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도 성이 없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진술이에요. 되게 중요한 진술. 지금 뭐라 그랬죠? 실제 창문을 깨고 국회에 들어갔던 707 특임단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문을 깬 이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이유도 아니고 뭐 때문에? 안전 때문에. 왜냐? 국회 밖에서 계엄군들과 시민들이 물리적 마찰이 있으니까 그 물리적 마찰을 막기 위해서 열려있는 창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깨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안전을 위해서. 국회 무력화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깨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대단한 것. 지금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회 지하에서, 지하 통로에서 계엄군들 수십 명이랑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국회의원 오시네? 아는 사람인데도 그냥 오시는구나 라고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까지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 주장처럼, 좌파들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라면,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했다라면요,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민주당 의원을 마주보고 계엄군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가지. 맞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맞지 않나요? 저 사람 민주당 안규백 의원입니다. 민주당 안규백.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이야. 근데 지금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고, 그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의원을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던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계엄군이 창문을 깼던 이유도 안전을 위해서, 심지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군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707 특임장 말에 따르면 그냥 오시는구나. 왜냐? 얼굴도 아니까. 오시는구나 라고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만큼 빼박 증언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증언이 있나요? 창문을 깬 당사자가 어떤 목적에 따라 창문을 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군을 이끈 당사자가 민주당 현역 의원을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쳐서 안녕하세요 하고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더 나아가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지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뭡니까? 프레임인 거죠. 다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걸 시시비비를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시시비비가 따져 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검찰이 이걸 바로 잡지 않고 그냥 공처가 넘겨준 그대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여론입니다. 여론이에요. 왜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들, 이런 전후 관계들이 아직까지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았습니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그 공소장 안에 지금 민주당 좌파들만의 주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좌파들의 주장이 너무나 허무맹랑한지 우리가 이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진술했던 모든 군 장성들이 사령관들의 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잖아요. 이 말이 바뀐다라는 건 검찰의 공소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검찰 공소장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 때문에. 왜냐면요,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만 있어서 검사가 받아낸 자백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말인즉슨 당사자가 검찰 진술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거 잘못 말한 거다. 이거 나 못 쓴다. 라고 말하면요, 그거 무조건 증거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검찰이 뭐 했다고요? 9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이들의 공소장을 가지고 이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100쪽짜리 공소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9명의 진술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흔들리고 있다고요. 이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요. 뭐가 된답니까?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조차 증거로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이 공소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공소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검찰 공소장 내용 안에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동안 군 장성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와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영상으로 자료로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